국민이 원하면 대통령직을 사임할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이런 그만두는 기회가 오기를 내가 바랐던 것입니다. 나는 오늘 대통령의 직에서 물러나 대통령 권한 대행권자에게 정부를 위양하기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이승만 박사께서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대통령의 직책을 부정선거 항의 시위에 참가했던 김주열의 비참한 죽음은 학생들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이 와중에 4.19가 터졌다. 경찰의 무력 진압으로 이날 하루만 183명이 죽고 6,000명이 넘게 다쳤다. At that point, armored cars started moving out down Xiongnu and spraying bullets, just sort of randomly shooting.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의 열쇠를 쥔 것은 군이었다. 이승만은 계엄령을 선포했고 서울에는 4월 19일에 이미 계엄군이 들어와 있었다. 군이 무력 진압을 강행한다면 시위는 진압될 수도 있었다. 계엄군은 시위대에 발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시위를 계속해도 좋다는 암묵적인 동의였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군도 이승만 정권에 반기를 든 것이다. 군의 개입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자 교수들도 시위에 나섰다. 4월 19일 이후 24일까지 잠시 소강 상태로 접어든 시위는 25일 교수단의 시가 행진과 함께 대규모 군중 데모로 발전했다. 적극적으로 시위를 진압하지 않는 계엄군의 태도, 그리고 학생들의 피를 애도하는 교수들의 권리, 이 모든 것이 다음 날에 일어날 이승만 하야의 전주곡이었다. 국민이 원하면 대통령직을 사임할 것이며 지난번 정부 통령 선거에 많은 부정이 있었다고 하니 선거를 다시 하도록 지시하였고 머리는 환호성에 휩싸였다. 10여 년간에 걸친 독재는 막을 내렸다. 학생과 미국, 그리고 군대. 다각적으로 이승만을 압박했던 이들의 힘이 마침내 이승만을 몰아낸 것이다. 민주당의 윤보선 의원이 대석 259명 중 208표를 얻어서 5년 임기에 대공화국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 1960년 8월 12일 해위 윤보선은 4.19로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고 들어선 민주당 내각 책임제 정부의 대통령으로 선출된다. 대한민국 4대 대통령이었고 이승만 이후 대통령이 된 두 번째 인물이었다. 1961년 5월 16일 찬란한 5월의 태양과 더불어 우리의 강산에 새로운 광맥이 비춰왔으니 그것이 바로 5.16 군사혁명이었다. 해위 윤보선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밝히고 있듯이 일생에서 가장 긴 하루였던 5.16 군사 쿠데타를 맞는다. 5월 16일 아침 9시쯤 해위 윤보선은 쿠데타를 주도한 박정희 소장과 운명의 첫 대면을 하게 된다. 이 자리에서 박정희 소장은 혁명군을 인정해 줄 것과 자신이 내린 계엄령을 추인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해위는 끝내 거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정희 소장의 이른바 혁명 추인 요구를 거절했던 해위는 역시 그날 오전 청와대를 찾아온 맥그루더 유엔군 사령관과 마샬 그린 주한미 대사의 쿠데타 무력 진압 제의 또한 뿌리쳤다. 쿠데타를 일으킨 군인을 지지해서가 아니었다. 민주당 정권을 반대해서도 아니었다. 대통령으로서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는 그때의 해위 윤보선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온다던 것이 왔구나라는 말이 시비거리가 될 만큼 명쾌하지 못했던 대통령의 처사를, 그리고 20년이 넘는 군부 통치가 그때부터 시작됐다는 그늘진 사실을, 쿠데타가 터진 지 사흘 뒤인 19일
해위 윤보선은 하야하기로 마음을 굳혔으나 장도영 총장 등 주위의 만류로 다음날 하야 결심을 뒤집고 고뇌에 찬 껍데기만의 대통령 자리를 떠나지 못하다가 62년 3월 끝내 청와대를 나서 1년 7개월이란 짧은 대통령 생활을 마감한다. 그래서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지금 최규하 대통령 이곳 영빈관 대견장에 입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대통령의 직에서 물러나 헌법의 규정에 이거한 대통령 권한 대행권자에게 정부를 이양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80년 당시 최규하 대통령은 스스로의 결심에 의해 물러난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최규하 대통령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만 자의가 아니라 신군부의 압력에 의해 하야한 것이라는 정황 증거들이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최 대통령이 하야 성명에 앞서 하야 결심을 밝힌 것은 80년 8월 10일이었습니다. 그날 최 대통령은 당시 서기원 대변인에게 하야할 뜻을 전하고 성명을 구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하야 결심도 서기 전에 신군부 세력은 이미 집권 준비를 하나둘 갖췄던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습니다. 닷새 전인 8월 5일 전두환 장군은 예편을 위해서 급히 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6일에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주관한 조찬 기도회에 참석해서 새 시대를 위해 힘차게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야 결심을 처음으로 그것도 대변인에게만 밝힌 10일에는 이미 유학성 중앙정보부장이 김종환 내무부 장관에게 전두환 장군의 집권이 기정사실화됐다며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소집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였습니다. 하야 결심도 하기 전에 상당히 진척된 집권 준비는 압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정황으로 볼 때 최규하 대통령은 자의에 의한 하야가 아니라 옥죄어 오는 압력을 이기지 못해서 타의에 의해 퇴진했다고 보는 것이 더욱 사실에 가깝습니다. 신군부가 하야 압력을 가한 시기는 최 대통령이 갑자기 강원도로 하기 휴가를 떠난 7월 31일 직전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검찰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며 사실상의 하야 선언을 했습니다. 지난 4일 이후 25일 만에 세 번째 대국민 담화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 고민 끝에 결심했다며 자신의 거취를 국회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여야가 국정공백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그 일정과 법 절차를 따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오늘 새벽 3시 3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선고를 받은 지 21일 만입니다. 9시간가량 이어졌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끝난 지 8시간 만에 기록 검토를 마친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전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